오늘은 2020년 3월 29일, 저는 한국투자연구원 대표 박영길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한국종합지수 1100포인트, 한국종합지수 1100포인트라는 주제로 연구 분석을 하겠습니다. (2020년 1월 27일) 약 지금으로부터 2달 전에 유튜브에 올린 박영길 동영상 강의입니다. 제목은 중국 우한폐렴 한국 증시 종합지수 1400 예상이라는 주제로 2020년 1월 27일 유튜브 동영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이날 주제는 두 가지였습니다. 1번 종합지수 그 당시에 2000포인트였던 것 같은데 종합지수 1400포인트 대폭락을 예상한다 라는 주제와, 두 번째 주제는 중국 우한폐렴의 수혜주로 예상되는 웰크론 50에 대해서 분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달이 지났는데 그리고 또 유튜브 동영상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2019년 12월 9일, 2019년 12월 9일 이 시점에 유튜브 동영상 올린 것이 하나 있는데, 박영길이가 올린 것인데, 제목은 2020년 한국경제위기 종합지수 1400 예상 이라는 제목으로 유튜브를 올린 적이 있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종합지수 1400을 예상했었는데 저의 예상이 틀렸습니다. 2020년 현재까지 지난주에 종합지수 1400까지는 가지 못했고 종합지수 1450포인트까지 갔으니까 약 50포인트를 틀린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상황을 보겠습니다. (2020년 1월 27일) 유튜브에 우한폐렴을 분석할 때만 해도 중국에서 확진자가 2,744명에 불과했습니다. 2,744명. 그런데 지금 현재 2달 정도 지난 시점에서는 미국에서, 오늘 기사입니다만 미국에서 우한폐렴 환자가 12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사망자 2,000명. 여기서 12만 명의 숫자의 의미는 중국의 현재까지의 누적 환자가 8만 명인데, 이태리의 누적 환자도 8만 명인데 중국의 우한폐렴 환자의 숫자를 약 50% 초과하는 속도로 지금 환자가 증가하고 있고, 더 심각한 사실은 어제 하루에 미국에서 2만 명이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어제 하루에 2만 명의 환자가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기하급수적인 통계 숫자로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른 자료나 더 보겠습니다. 지금 중공의 우한폐렴으로 인해서 어떤 경제적인 현상이 벌어지고 있냐면, 세계적인 신용평가사 무디스라든가 S&P에서 한국, 미국, 일본, 독일 등 전 세계의 대기업들의 신용 등급을 대규모로 하향하고 있습니다. 한국만 예를 들면 최근에 LG화학 또는 SK 회사 관련 또는 금융회사 등등의 신용 등급을 무더기로 대량으로 하향을 시켰습니다. 여기서 신용 등급의 하향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단순하게 신용 등급 하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신용 등급 하향으로 인해서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부채를 연장하기가 불가능해지는 것이고, 그리고 신규로 대출을 일으켜서
금융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불가능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이러한 현상의 결과는 부도로 이어지는 것이죠. 1997년에 기아차 부도 또는 기아차 부도를 시작으로 해서 금융위기가 왔던 거하고 비슷한 상황으로 분석이 됩니다. 외국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한번 더 보면 2020년 4월에 그 기업들의 대출 상환 금액이 약 6조 원 이상이 되는데 최근의 현상은 신용등급 하락과 또는 회사채 연장의 불가능과 그리고 신규 회사채 발행의 중단, 신규 회사채 발행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서 2020년 4월에 기업들의 부도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주가 대폭락을 의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주식으로 보겠습니다. 오늘 날짜는 2020년 3월 29일인데 오늘 종합지수는 오늘 한국의 거래소 종합지수는 1717, 1717 지수입니다. 최근에 두 달 전에 전고점 2200에 비해서 약 30% 내외 폭락을 한 시점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중국의 우한폐렴의 세계적인 악재와 이 악재로 인한 복합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한국의 종합지수는 2200포인트에서 1100포인트, 즉 50% 하락한 1100포인트까지 2020년 4월에서 2020년 5월경에 하락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이 박영길의 예상이 틀리기를 반드시 틀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지금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는 통계의 빅데이터를 분석해 본 결과 한국 종합지수는 2020년 4월 또는 5월경에 1100포인트를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의 예상과 분석이 반드시 틀리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한국의 종합지수가 2020년 4월 말 5월 초경에 1100포인트 전 3개월 전에 2200포인트에 비해서 50% 하락한 시점으로 가게 된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거래소 코스닥의 2200개 종목 중에 2000개 종목들은 주가가 2200포인트 시점의 주가에 비해서 약 3분의 1 토막에서 5분의 1 토막까지 하락할 것입니다. 즉 주가 60%에서 80%까지 하락할 것을 예상하는 것이고, 즉 숫자로 말한다면 주가가 10,000원이었다면 4,000원 또는 2,000원 정도까지 하락을 예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치의 근거는 1998년 한국의 IMF 위기 때의 숫자에 근거하는 것이고 2007년 리먼 브로더스 금융위기의 하락폭의 숫자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자, 미국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 거래소 지수의 월봉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 20년, 30년 동안의 한국 거래소의 월봉 차트를 볼 때 특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2020년 3월처럼) 한 달의 하락폭이 약 35% 정도까지 되는 이런 현상을 보인 적은 최근에 몇십 년 동안 없었습니다. 새로운 현상인 것인데 이 부분 거의 한 달 동안에 지수가 35포인트 폭락을 한 것입니다. 미국도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 다우지수를 보면
미국의 증권시장 235년 동안의 역사에 있어서 미국 다우지수가 한 달 기간 동안에 36% 대폭락을 했는데 한 달에 다우지수가 36% 폭락한 것은 최근 미국 증권시장 100년 역사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의 미래는 무엇이냐? 이것이 어떤 이유로 되어 있는 것을 분석할 필요가 있고 오늘 그 얘기를 간단하게 하고자 합니다. 자, 2020년 한국 종합지수가 전고점 2,600포인트 그리고 2개월 전에 전고점은 2,200포인트에서 1,100포인트까지 50%를 하락을 예상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번, 중공의 우한폐렴 악재로 인해서 수요 측면의 생태계가 거의 무너지고 있고 시작 단계이고 공급적인 측면, 공장이든 기업이든 이런 기업적인 측면에서의 공급 생태계가 붕괴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은 우리 피부에 조금 덜 와닿고 있는데 이 붕괴되는 것들이 4월 또는 5월경이면 우리 피부에 와닿을 정도로 데이터가 나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두 번째 이유, 미국도 마찬가지고 중국, 일본도 마찬가지, 한국도 마찬가지인데 주요 기업들의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이 폭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기업들의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의 하락, 감소의 폭이 2월, 3월 들어서 급격하게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앞으로 기업들의 그 자금 경색, 신용 등급 하락을 통한 부도의 증가를 의미할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금융권, 은행들까지도 리스크가 증가해서 은행의 부도 가능성조차도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그 신용평가사인 S&P나 무디스의 그 최근 움직임을 보면 이미 한국의 지방은행에 대해서는 신용등급을 하향을 검토하거나 하향을 한 상황이고 그리고 한국의 대기업들, 중견기업들에 대해서는 신용등급을 대규모로 하향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 하향을 예고한다고 뉴스에 나와 있는 상태인데 단순하게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것이 아니고 신용등급 하향으로 인해서 기업들은 자금 경색, 돈줄이 막힘으로 인해서 기업의 존재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으로 가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것이 증권시장에 바로 연결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4월 초중순부터는 증권시장에 악재로 적용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세 번째 이유, 한국 종합지수가 1,100포인트를 4월 말 또는 5월 초경에 예상하는 세 번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에 중공에서 시작된 우한폐렴 악재는 중공에서 시작된 우한폐렴 악재는 단순한 그 질병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세계 3차 대전의 시작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우한폐렴의 악재는 자연 발생적이었다기보다도 어떤 의도된 인위적인 계획적인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그렇다면 이것은 과거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하고 견줄 만한 제 3차 세계대전의 양상을 띌 가능성이 있는데 총칼과 폭탄이 없다 뿐이지 3차 세계대전에 버금가는 공포와 경제 쇠퇴와 그 귀중한 생명의 리스크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것은 다분히 정치적인 사건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민감한 분야이므로 나의 의견을 가지고 있지만 여기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그 상황 속에서의 투자자로서의 생존하는 방법, 그리고 생존을 통해서 살아남은 후에 홈런을 칠 수 있는 성공의 전략에 대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생존. 모든 면에서 볼 때 종합지수의 하락과 미국 증권시장의 대폭락과 향후 추가적인 하락이 예상이 되므로, 즉 현재까지의 폭락이 약 전체 폭락의 한 40%로 본다면 앞으로 추가적인 폭락은 60%가량의 추가적인 폭락이 더 남아있다고 보는 관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생존하는 방법은 현금입니다. 현금, 모든 주식을 매도해서 현금을 100% 보유하거나 또는 지수 폭락과 반대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 같은 경우는 30% 정도, 40% 정도는 주식 비중을 가지고 있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대세 하락, 대폭락의 진행 중인 과정에서는 현금을 100% 보유하는 것이 합리적인 투자자가 가야 될 길인 것입니다. 한 가지 방법이 더 있다면 현금을 70% 보유하고 지수와 반대로 상승하는 그러한 종목을 30% 정도 비중으로 보유하는 것도 검토를 해봅니다. 예를 들면 2020년 3월 29일 오늘 현재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X, 다시 한번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EX의 주가는 8,325원입니다. 8,325원. 그리고 코드 번호는 252670, 252670, 코드 번호 252670,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EX인데 얘는 이 종목은 거래소 종합지수와 반대로 가는 것인데 반대의 2배 비율입니다. 즉 한국의 종합지수가 10% 상승하면 이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EX는 10% 상승의 2배 반대니까 20% 하락하는 것이고, 반대로 한국의 종합지수가 10% 하락하면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EX는 하락의 반대 2배니까 20% 상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처럼 만약에 박연길이 예상대로 2020년 종합지수가 1100포인트까지 대폭락, 전고점 비해서 50%까지 폭락하게 되는 것이 맞다면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EX의 주가는 오늘 8,325원에서 현재의 주가의 약 35%가량 상승할 것인데, 곱하기 2니까 35% 곱하기 2는 70%, 약 70% 상승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틀릴 가능성이 70%, 맞을 가능성이 30% 이하입니다. 이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EX를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X 8,325원 이 종목을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석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만약에 2020년 종합지수가 1100포인트까지 대폭락하게 된다면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EX의 주가는 오늘 8,325원에서 60%에서 70% 상승한 13,000원 전후를 가게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현금을 주로 가지고 있고, 그리고 지난주 미국의 2조 달러 경기 부양책 호재로 인해서 주가가 3일 정도 상승했는데, 그 시점에 단기 기술적 반등으로 분석해서 주식을 70% 이상 매도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현금을 70% 내외 보유하고 있고,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EX를 30% 정도 전후 보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오늘 결론적인 결론으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이 책은 2013년 박영길 저술한 책입니다. 슈퍼스톡. 그리고 이 사진은 2001년 9월 11일 미국 뉴욕 맨하탄에서 비행기로 미국 무역센터 건물 2개를 폭파한 테러가 일어난 9.11 테러 사진입니다. 이 당시에 한국 증시가 대폭락을 했었는데, 그때의 기억을 하고 지금 상황은 형태는 그 당시는 폭탄으로 비행기로 테러를 통해서 세계 경제가 폭락을 했지만, 지금은 그러한 눈에 보이는 전쟁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적군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그리고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모든 것이 불확실성 속에 있는 그러한 전쟁이 시작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자, 오늘 결론입니다. 2020년 3월 29일 중공의 우한폐렴 악재로 인해서 전 세계적인 경제의 쇠퇴로 인한 증권시장의 추가적인 대하락이 예상이 되므로 현금 비중 70% 또는 현금 비중 100%를 종합지수 1100포인트까지 가져가는 것이 합리적인 투자자의 선택이라고 분석합니다. 또는 현금 70%를 보유하면서 지수가 하락하는 것이 맞다면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EX 8,325원인데, 이 종목을 30% 정도 매수해서 종합지수 1100포인트 정도에 매도하면 예상 수익률은 60%에서 70%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EX를 매수 추천하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 생존과 투자의 성공과 전략적인 측면에서 분석을 해보는 것입니다.